네, 반갑습니다. 2월 26일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고요. 자, 2월의 마지막, 네, 휴일이네요. 뭐, 조금 있으면 또 3일째 휴일이 있으니까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네, 오늘 또 2월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수급 특징주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달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무엇이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이 중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자, 이런 부분들 좀 알아볼 거고요. 자, 기관들은요, 오스템 임플란트와 LG전자를 순매수를 많이 해줬네요. 자, 포스코 홀딩스와 카카오. 이거는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자, 어쩐 일로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이 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포스코 홀딩스는 괜찮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를 먼저 좀 알아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근데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나쁘다, 뭐 수익이 많이 났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2월달 수준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2월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 조금 오히려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뭐 거의 비슷하지만 6만 1,000원대부터 시작했으니까 특별히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수급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번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기관적 매도가 많이 나왔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인들 매도도 같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이제 외국인들만 사서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 좀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지금 반도체 쪽의 그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들도 돌아다닙니다. 3분기 다 돼야지 좋아질 것이다. 뭐 3분기 때 다 돼서 좋아지든 아니면 뭐 이제부터 좋아지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4분기 지나가면서 올해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 있다라면, 만약에 3분기 때 실적 좋아진다 그러면은 2분기부터 좋아질 거예요. 지금 1분기 거의 다 지나갑니다. 이제 3월달 되면은 이제 1분기 실적 얘기 나오고 뭐 배당 얘기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다 보면 또 외국인 수급이 또 뭐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잘 진행되면 이제 3분기부터 좋아진다는 것이 미리 반영된단 말이죠. 보통 이제 경기 전망에 비해서 한 6개월 정도 선반영되기 때문에 주가 추이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수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면 삼성전자도 반등을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추세적인 부분은 우상향 패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도 아주 좋고요. 지금 흐름도 이평선도 잘 꼬여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지지라인대로 본다라면 하단 지지가 6만원에서 59,000원 사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조금 들어가도 괜찮고요.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고 그냥 60일선에서 지지받고 바로 튀어나가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네, 공중제비 돌고 올라가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매도할 시기는 지났어요. 대신에 지금 매수하면 그러면 수익이 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매수하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매수는 여러분들 잘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매수를 지금 매수해도 좋아요 라고 했을 때, 매수했을 때 이렇게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그동안 삼성전자로 손해를 봤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샀어. 근데 뭐 작은 손실이지만 마이너스 2%든 3%든 사자마자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 나 또 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매수에 대한 접근이든 아니면 추가 매수에 대한 접근이든 지금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라면 항상 매수 포인트는요, 주가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상승 추세 안쪽에 있잖아요. 아래쪽까지 밀려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좀 껄끄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매수하시려면 이제 데드크로스로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반등을 나갈 때, 그럴 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주가가 더 밀리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유지를 해주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가격대는 62,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유지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 최근에 챗 GPT 관련해 가지고 뭐 반도체 관련한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챗 GPT 관련해서는 요즘에 계속 잘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하게 된다면 괜찮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도 올라가고요. 시장이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잘 들어온 이유는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작년 10월부터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지금 수익 본 거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특히나 이번 연도 배당도 한번 노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본다면 올해 내내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는 느리게 가더라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은 안 좋지만 네, 지지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 가져가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62,000원대에 넘어가는 시점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다 생각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도 비슷합니다. 네, 하이닉스는 지금 또 추세 전환이 일어났네요. 추세 전환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저점 지지 85,000원대 지지가 되고 있어서, 요까지만 내려와봐. 바로 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85,000원대 주가가 내려온다. 그럼 매수하셔도 되겠죠. 추세 돌리고 있고요. 매수도 많이 들어왔어요. 1월달부터 보면은, 1월달에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샀네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9만원대 유지하고 있고, 상황이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가 좀 옆으로 눕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처럼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옆으로 좀 눕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 이격을 좁히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95,000원에서 현재 가격대 뭐 9만원 아니면 8만 한 8,000원 그 정도 라인대 이 박스 라인을 당분간은 좀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지수가 지금 막 뛰어 올라갈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수도 옆으로 눕는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누워야죠.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있다가 조금 더 이평선을 응집시키고 몰아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 매수는 계속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환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환율은 이제 단기적 고점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요것도 지금 아래쪽 둥 떠있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가지고요. 85,000원대 지지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유리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 다음에 이평선 다 모아놓고 주가가 뭐 96,000원, 7,000원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런 시점에서는 따라가 붙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 돌파 아니면 아래쪽 지지선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홀딩하셔도 됩니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다 잘 들고 가시면 아무런 문제 없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볼게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공개 매수가 19만원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떨어진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재미없어요. 네. 지금은 뭐 이제 과매수가 들어왔었다가 떨어진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조정 많이 받습니다. 조정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은 여기 갭으로 뛰어 올라간 부분 당연히 메꾸고 내려올 것 같아요. 16만원대까지는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 봐야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어떤 포인트는 없겠습니다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9만원 정도에 그냥 팔아주시고, 이 가격대 그냥 팔아버리고, 다음에 뭐 내려오든 아니면 뭐 다른, 다시 한번 매수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때 매수해도 되니까 일단은 팔고 나서 현금 들고 기다려보자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오스템 임플란트 진단할 때 1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소서는 이제 16만원대까지 열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은 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실 만한 여유는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수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네, 매수를 지금 들어가실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네,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이제 수익이 나야지 뭔가 진입을 해보든가 말든가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도 여력이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매도를 안 했다 그러면 일단 뭔가 좀 스스로 뭐 버틸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런 포인트를 신뢰한다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네, 지금 근데 뭐 내일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라고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더 내리게 되면 지지선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가 또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주가가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매도는 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도 하지 말고 그냥 홀딩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또 올라붙어서 18만원대를 회복해 준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매도를 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이런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아니시면 대체적으로 수익이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특별하게 진단은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네, 뭐 18만원대 이상부터는 매도를 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떨어지고 시작하면 매도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16만원 지지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네,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네요. 네, 자 LG전자 볼게요.
LG전자도 지금 추이가 너무 좋죠. 네. 지금 단기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누웠다가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과매수 국면도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옆으로 조금만 더 눕게 되면, 이 RSI 지표는 5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 중요한 거는 RSI 지표가 떨어지는 동안에 주가가 조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안 받게 되면 완전 땡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일단 내려오지 않고 횡보만 해주면 이 종목은 땡큐 완전 좋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전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점점 살아나게 될 테고요. 뭐 실적도 점점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매물대가 조금 두꺼운 게 있어요. 12만원대. 그래서 아마 지금 못 가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기서 뚫고 넘어가려면 지 혼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평선을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무조건 조정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지 혼자만 뚫고 넘어갔다 그래 버린다라고 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저항선 돌파 이후에 나타나는 지지선 포인트 요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 형태 N자 파동까지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괜찮습니다. 계속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고요. 매수는 조금 애매합니다. 매수는 저 밑에서 뭐 들어가시면 좋았는데, 그거 아니면은 21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10만원 근처까지 만약에 우리가 열어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금은 부담되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일단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고요.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유지하시고요. 대신에 옆으로 좀 눕거나 아래쪽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대응하시고요. 그냥 미친놈처럼 지 혼자 뛰어 올라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 이놈이 미쳤구나 그러면서 네 한번 때려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네 대응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꼭대기에 물리신 분들은 이제 뭐 평단가 낮추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좀 이제 조절을 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잘 유지하셔도 괜찮겠고요. 뭐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 중이신 분들 그냥 유지하시면 되고요. 아직 물려 계신 분들도 더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신규 접근만 지금은 조금 네 기다렸다가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한번 볼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이것도 좋네요. 네, 추이가 너무 좋아요. 이런 종목들은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주는 게 좋겠죠. 철강 섹터 같은 경우도 경기 호전에 따른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추세 상단에 부딪히는 모습 때문에 주가가 좀 들어갔다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뭐 최대한을 밀려도 31만원에서 30만원대 지지라인이 형성될 거고요. 만약에 직전 고점 때 지지가 형성된다면 지금이겠죠. 그래서 21 이평선 22만원 정도 라인 때 지지가 형성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는 매수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예전에 조정 나올 때 판단해 보시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양봉 붙여가지고 한 2번 정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내려가더라도 뭐 액션 취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양봉 반등 2번 정도 치고 넘어가면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이나 전체적인 동향 뭐 지금 저평가된 거라든지 뭐 기업 내용 뭐 하나 건드릴 거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차익 실현 들어간 건 좀 있었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고요. 기관들 매수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려간 이후에 다시 반등 나오면 좋은 흐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그냥 유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데리고 가시고요. 단기적 변동은 어쩔 수 없어요. 단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유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지라인 일단은 32만원 정도 일단은 먼저 선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라인 30만원 정도, 아마 30만원까지 밀리게 됐다 그러면은 아마 매수 포인트가 그 시점에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유지 잘 하시면 별 문제 없이 잘 네, 수익으로 연결될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 보도록 하죠.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서는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일단 외국인이도 기관이고 개인이고 간에 매수 포인트는 다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좋은데 개인들은 약간 또 손실이죠. 2월달에 많이 샀으니까 지금 꼭대기에 샀다 그러면 포스코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샀다 그러면은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할 텐데, 그래도 뭐 그 상태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뭐 매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자, 추세 하단까지 밀려 들어왔다면 반등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생각됩니다. 데드크로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가격대에서 비비고 옆으로 누워버릴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되죠. RSI 지표도 아래쪽으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반등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지난 2023년 1월
네, 반등 포인트처럼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연속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시점에서 매수 대응 또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었던 그 시점은 뭐였냐면 SM과의 그런 지분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다 생각해서 많이 들어갔을 텐데 카카오가 엿을 먹어버렸죠. 엿 먹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진 건데, 자, 지지라인은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카카오가 손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SM 안 먹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르죠.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 엔터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나가리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좀 부담되긴 하겠죠. 자, 근데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SM만 승자고 하이브도 마찬가지 뭐 별로 좋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상적으로 이제 그 이슈가 소멸이 됐다고 한다라면 주가 반등의 포인트는 나타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거라 판단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유 갖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지지 라인 때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도보다는 관망이 좋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반등 치고 넘어가는 모습 나타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데드크로스 상황만 우리가 잘 파악해 가지고요. 골든크로스 전환될 때 매수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매도보다는 홀딩이 더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스템 임플란트, LG전자,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말씀드렸고요. 휴일 날씨가 좋으니까요. 네, 가까운 곳에 나들이도 좀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휴일 잘 즐기시고요. 내일부터 또 신나게 한번 달려보자고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푹 쉬시고 힐링 많이 하셔가지고 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